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형수술과 성형수술 부문 세계적이라고 하죠. 여성의 성기에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성형수술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수술이 바로 소음순 성형수술일 것입니다. 이 소음순 성형수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증가 추세에 있는 성형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형외과 그리고 항문 질환을 수술하는 일반 외과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성형수술 중에 하나죠. 소음순 성형수술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야동이나 포르노그래피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소음순은 감춰져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타인의 장기와 비교해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포르노그래피의 범람으로 인해서 배우들의 것과 자기 자신의 성기 모양을 비교해 봄으로써 내게 너무 이상한 게 아닌가, 너무 큰 게 아닌가, 또는 색깔이 너무 검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성형수술에 대한 수요를 부채질하게 되었죠. 두 번째 이유로서는 일부 의사들이 이러한 소음순의 형태가 어느 게 정상이고 어떤 것이 이쁘고 이렇게 규정을 지음으로써, 즉 정상 소음순의 범위를 이렇게 좁혀 놓음으로써 수요를 또 증가시킨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소음순의 크기나 모양은 마치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다양한 것처럼 그 소음순의 크기나 모양, 두께, 색깔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죠. 소음순은 호르몬 의존성 기관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폐경이 되게 되면 소음순의 크기도 줄어들게 되고 두께도 얇아질 뿐만 아니라 탄력도 역시도 줄어들어서 쪼글쪼글해지게 되죠. 또 성장기에는 이 소음순의 크기가 바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대체로 소음순이 큰 여성이라든지 이런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적절히 받은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대체로 소음순이 큰 여성들은 음모도 풍부하고 성욕구 역시도 양호하며 성감 역시도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 소음순의 아래쪽 부분, 특히 6시 방향의 소음순은 좌측 소음순과 우측 소음순이 만나서 정상적으로 6시 방향에서도 소음순과 대음순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음순이 아래쪽에 질 입구의 6시 방향 쪽에 있는 소음순부터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고 명확하게 대음순과 소음순의 모양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도 외음유화종 열상이라는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음순의 크기나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호르몬 상태나 성기능이라든지 또는 질환 여부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소음순의 내측면에는 아포크린샘이라고 하는 분비샘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아포크린샘은 우리 몸의 겨드랑이 같은 데도 발달되어서 독특한 인간의 최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순 내측에 발달되어 있는 아포크린샘이 때때로 농포를 만들거나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분비샘에서 이성을 유혹하는 페로몬과 같은 물질을 분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소음순을 잘라서 이러한 조직을 없애버리는 것도 성적인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성기능적으로 보면 소음순은 남성의 성기에 의한 자극을 음액 기두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성관계를 할 때 남성의 성기가 피손 운동을 하게 되면 음경과 소음순이 마찰을 일으켜 그 기계적인 자극이 음순 소대를 통해서 음액 기두에 전달되고 음액 기두를 덮고 있는 음액 포피와 마찰함으로써 더 강한 성적인 자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사들 중에 간혹 성감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음액 기두를 덮고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남자의 포경수술과 비슷한 음액 포경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성감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액이 그대로 노출되게 됨으로써 속옷에 의한 마찰이 더 심화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감을 호소하는 여성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음액은 남자의 성기에 의해서 직접적인 자극을 받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액 기두는 음액 포피에 의해서 덮여 있다가 성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이것도 남자의 페니스처럼 발기되면서
음액 포피 밖으로 흥분기에 조금 나왔다가 성흥분이 더 진행돼서 고온기나 오르가즘기에 이르게 되면 다시 포피 속으로 들어가 숨게 됩니다. 이 숨게 되는 이유가 더 강한 자극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남성의 성기가 핏손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자극이 소음순에 전달되고 그 소음순의 자극이 음수소대를 통해서 음액 기두에 전달되게 되면 이때 포피 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 음액 기두와 포피 사이에 마찰을 일으켜서 더 강한 자극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음액 포경 수술을 해서 이 뚜껑을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야말로 뚜껑 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소음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순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져 버린다면 음경과의 마찰에 의한 기계적인 자극을 전달하는 자극의 전달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대체로 소음순이 큰 여성들이 성감이 뛰어납니다. 또 한 가지, 소음순 성형수술을 함부로 시행하게 되면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음순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이유 중에 일부 여성들은 소음순의 모양이나 색깔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여성들이 소음순이 어떤 불편감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스키니 같은, 최근에는 이런 패션들이 유행하기 때문에 이런 타이트한 옷을 입었을 때 불편감이 증가해서 이게 소음순이 너무 커서 이런 게 아닌가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소음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진찰을 해보면 소음순이 큰 게 아니고 정상적인 크기에 있는 여성들도 상당히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소음순의 내측에 존재하고 있는 전정부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전정부는 소음순 안쪽의 질 입구에 있는 전염막에서부터 바깥쪽으로 1 내지 2cm 정도의 폭을 가진 질 입구를 도넛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 만약 이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타이트한 옷을 입었을 때나 바지를 입었을 때 그 부분이 마찰이 되겠죠. 그래서 마찰이 되거나 자극이 됐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오늘 수술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소음순이 길 때는 전정부를 소음순이 어느 정도 가려주기 때문에 자극이나 통증이 적게 나타나지만, 이게 소음순이 짧아져 버리게 되면 직접적으로 전정부가 옷에 닿거나 자극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 심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타이트한 바지를 입을 때 소음순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이유로 소음순 성형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반드시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내가 유발성 전정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성교통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자가로 전정통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러분 손가락을 질 입구에 소음순 안쪽에 갖다 대서 살살 문질러 보시면 이때 통증이 느껴지는 여성이라면 유발성 전정통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어느 쪽인지, 소음순의 끝에서 통증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소음순 안쪽 면에 질 입구에서 통증이 나타나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질 입구에서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소음순의 크기가 커서 아픈 게 아니고 바로 유발성 전정통이라고 하는 성교통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음순 성형수술을 하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러한 불편감 때문에 소음순 성형수술을 했는데 수술 이후에 더 불편해졌다, 바지를 입을 때 더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다 하는 분들은 유발성 전정통이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할 게 아니고 유발성 전정통을 치료해야 되죠. 소음순은 다른 성기와 마찬가지로 성감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입니다. 음액 포피 역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러한 장기나 이러한 기관들이 우리 몸에 쓸모없는 조직이었다면 인간이 수만 년을 진화해 오면서 몸에 이렇게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죠. 이미 태화돼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털끝 하나라도 모두 그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연의 섭리고 진화의 원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술하기 전에는 과연 이게 함부로 잘라내서 없애버릴 조직인지 아니면 내 몸에 꼭 필요한 조직인지 반드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신중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닥터왕 성의학연구소의 닥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